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전업주부 해피두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에서 유명한 화성행궁 쪽에 있는 방화수리정과 용연 그리고 사랑채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이렇게 너무 있다가는 세상과 진짜 단절되는 것이 아닌지, 또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사를 와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게 돼서 동네 구경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시간 될 때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무섭지만 버스를 탔습니다. 집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밥을 했던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 열심히 해먹다 보니 집을 보러 오는 팀도 여러 팀 생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공부해라입니다. 저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기 직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남편 회사는 강남 쪽이고 전에 살던 곳은 분당입니다. 전세로 살았고요. 저희 분양받은 집은 이자가 많이 나가서 세를 주고 아이 키우기 좋다는 분당에 전세로 갔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정말 후회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때 저희는 분당집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투자를 해보지 못한 저는 그냥 안전하게 전세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도 채 안 돼서 그 집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올랐고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 정신을 뒤늦게 차려보니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집은 죽전이나 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는 호재의 호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호재 보고 샀다가 호구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직장과 좀 더 가까운 용인이나 죽전에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GTX 호재를 보고 수원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출발하는 분당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남편이 지하철에서 앉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수익 면에서는 서울과 먼 이곳이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호재 보고 샀다가 호구된다입니다. 주식에서는 그 종목의 호재의 깊이와 크기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는 오히려 보지 않고 현재 저평가된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더 부동산 공부를 빨리 했다면 수억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살다가 꼭 계약서대로 기간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몇 달 공부를 하면서 전세로 사는 것은 미친 짓이구나. 내가 깔고 앉는 돈을 줄이고 집을 매수해야 하는구나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계약 기간을 기다리며 지금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틈도 없이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매수해야겠다고 느끼는 시점에 한두 달 만에 엄청나게 부동산이 불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계약은 깨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복비를 물어드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함께 세워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당첨된 성남으로 집으로, 또 성남집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수원으로, 그리고 또 다시 당첨된 집 성남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후 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5번이죠. 웃음만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장기 목표가 없었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울 송파구 빌라에서 성남으로 이사갈 때는 빌라살이가 지겨워서였고, 당첨된 집 성남에서 분당으로 이사갈 때는 이자 내기가 버거워서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수원으로 올 때는 부동산 공부를 본격 시작하게 돼서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당첨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문정부의 대책 때문입니다. 최종 1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도 저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린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미안하지만 저는 말하자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 목표와 자유인지를,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빨리 공부하고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한 번에 세웠더라면 이런 수고와 고생은 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목표를 잘 세우시고 이루시길 바랄게요. 5번째는 4번째와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투자 실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 시점까지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약도 하고 사고도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시 변수에 관한 내용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기록하셔서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전세나 매매를 내놓을 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최소 3군데에서 10군데 이하로 내놓아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세를 내놓을 때는 딱 2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세가 그렇게 잘 나가는 시기도 아니었는데 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나 실장님 성향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람 대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3군데 정도, 나쁠 때는 10군데 정도 내놓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지 모를 때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중개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각 중개사마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댓글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빠 몇 시에 올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8시 반에 올 것 같은데. 빵가루와 부침가루는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는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밥이 뻑뻑했습니다. 자꾸 깜빡해서 계란과 파를 늦게 넣어 주었는데요. 한꺼번에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빵가루와 그 부침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성이 생기게 찰지게 이렇게 치대 주었습니다. 550g짜리 두부로 이렇게 큰 거 4장, 작은 거 2장 나왔습니다. 합이 6장 나왔어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양쪽에서 같이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좀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버터를 이용해서 야채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스타 소스랑 물도 같이, 케찹이랑 물도 같이 첨가해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비주얼을 위해서 다음에는 양송이 버섯으로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요. 예, 내가 더 많다.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뭐랑 뭘로?
우스타 소스랑 응. 케첩 같은 거. 뭐만 넣어? 쇠미역은 데쳐서 잘라주시고 오이, 파프리카, 야채는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어른은 초고추장 그리고 아이는 간장 소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바스 소스 남겨두었던 걸로 새우 더 넣어갖고 졸여냈습니다. 홍이맘님 유튜브에서 봤던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이 생각나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서 뻥튀기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학 마지막 날이었던가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밥을 하기가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냉동고에 남아있던 치킨을 오븐에 데워내고 스파게티와 리조트 하나씩 주문해서 저녁을 한 끼 해결합니다. 샐러드는 집에 있던 거 꺼내고 닭가슴살은 구워내서 샐러드도 맛있게 해 먹었어요. 한 튀는 이런 네거티브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한 끼를 먹고 싶었는데 단호박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혼자 점심에 단호박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오븐에 구워봤는데 속이 단호박이 잘 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분 정도 10분 넘게 오븐에 구운 다음 꺼내봤더니 익지가 않아서 다시 3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찜기를 이용해서 한번 단호박을 익힌 다음에 다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넣고 오븐에 구워 내볼 생각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치즈는 조금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단호박 표면에 따로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짭짤한 치즈의 맛과 어우러져서 간이 맞게 됩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다가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치즈를 많이 넣지 못했는데요. 다른 야채나 다른 내용물들은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고 치즈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저는 다른 문제집을 채점합니다. 제가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학으로 갔을 때는 월세를 받고 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신분을 지금 있고 주말이 돼서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김밥 재료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김을 굽다가 그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김밥은 제가 말고 썰었습니다. 이태원동이 되게 어렵고 묘한 곳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결되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뵐게요.